오늘 6일차 수업은 표 작업을 할 겁니다. 표 만드는 거. 표란 굉장히 중요해요. 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너무나도 다양해서 표를 정복한다라는 말은 참 어려워요. 예. 근데 표라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계획표, 시간표, 뭐 달력 같은 것도 표고, 그렇죠. 글자를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쓰는 것보다는 가로, 세로, 줄을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요약을 해서 써주면 보기 좋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표인데, 자, 이 상태로 말고,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으로 들어가면 편해요. 여기에 표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제목만 또는 비화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삽입에 가서 표 누르면 되지. 예.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구조가 처음에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제목 및 내용을 많이 쓰거든요. 처음에만 제목, 그 다음부터는 제목 및 내용 쓰는 단인데 그 내용에는 글자를 쓰는 난도 있지만 이렇게 표를 직접 그릴 수도 있고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스마트 아트를 가져오는 기능도 있고 그림을 가져오는 기능도 있고 뭐 많아요. 자, 지금 52쪽에도 보시면 제목에는 뭐라고 쓰라고요? 판매 스킬 업 느낌표 딱 찍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본문에다가는 표를 그려 넣을 건데 표를 그려 넣으실 때는 일단 종이에다 먼저 그려 보겠죠. 내가 지금 몇 줄 몇 칸이 들어갈지 이걸 예상하고 그려야지 무작정 그리면 힘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3박 4일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서 수련회 일정을 표로 만들 거야. 그러면 종이에다 그려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3박 4일이면 4일이니까 5칸은 나와야 되겠지. 4일차하고 앞에 제목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몇 줄이 들어갈 거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할 건지 시간대별로 뭐를 만들 건지. 그래서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대략 윤곽이 나와야 그거를 보고 그리는 거지 막 그리면서 작업하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 지금 52쪽 밑에 보시면 얘가 몇 줄로 돼 있어요? 교육 테마, 교육 세부 내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 들어갔고 칸은 2칸이 들어갔어. 열이 뭐라고 열? 열이 칸이죠? 행은 줄이에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몇 줄 몇 칸하고 얘기하는데 파워포인트는 칸 줄로 표현해. 우리는 줄칸으로 표현하는데 많이. 여기다 7에 둘 쓰면 안 되고 여기는 둘, 여기는 7. 칸이 2개고 줄이 7개고 확인 누르거나 엔터 누르면 짠하니 생겼죠. 근데 난 색깔 싫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내용부터 채우자고. 그리고 여기서는 글자 쓰고 나서 마우스를 클릭하려면 시간이 걸려서요. 탭키 누르면 돼요. 탭키.
지금 이 표를 딱 보는 순간 왼쪽에는 좀 남아 돌고 오른쪽은 좀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면 경계선을 조절해서 너비를 맞춰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한 줄을 더 넣어야 된대. 분명 7줄 만들어 놓는데 한 줄이 부족했나 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탭키 눌러서 옆으로 틱틱틱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의식적인 선택이란 택자주에서 껌뻑거리잖아. 여기서 껌뻑거렸잖아요. 그렇죠. 이때 탭키를 한번 더 누르면 한 줄이 더 생겨요. 그냥.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여기 꼭대기 보시면 표 도구 디자인 메뉴가 있고 레이아웃 메뉴가 있는데, 디자인은 전체를 꾸밀 때 쓰는 거고 레이아웃은 항목별로 보는 건데, 항목별로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아까 여기 무의식적 선택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하나 더 삽입해도 되지. 삽입 누르면 막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할 거냐, 그냥 탭키 눌러서 또 탭키 누르면 이렇게 막 색깔이 지그재그 들어가겠지. 그랬더니 너무 많이 눌렀네?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을 이만큼 잡고 나서 여기 어딘가에 여기 삭제라고 있다. 삭제. 뭐를 삭제한지 몰라도 삭제 가면 행 줄이라고 써 있잖아. 줄. 열은 이렇게 돼 있고 파랗게, 행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 삭제를 누르면 그 줄이 삭제가 되겠지. 여기다가 주책맞게 표 삭제하면 큰일 나지. 그러면 이제 여기 실행 취소를 해야지. 저기 화살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누르면 방금 전 상태로 되돌아가야지. 근데 탭키를 누르면 항목 간에 이동을 하고 더 이상 이동할 데가 없으면 줄에 생겨요. 그건 한글 2010도 그래요. 똑같아. 자, 여기다 놓고 뭐 더 써본 거지 뭐. 이야기로 풀어가는 세일즈.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 과거의 수학책은 5 더하기 3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요즘 초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돼가지고 이야기식 수학이야. 그러니까 5 더하기 3 이러지 말고 빨간 사가 5개가 있었고 파란 사가 3개가 있는데 합하면 몇 개가 될까요? 뭐 이런 거지.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죠. 저 사과 안 먹어요. 계산하기 싫은 거야. 자, 아까 너비가 안 맞았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얘는 2줄로 들어가야 되고 얘는 2줄이고 얘는 3줄로 들어가야지.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책의 53쪽 하단에 보니까 고객 신화 세일즈라고 하는 거를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2줄이 되거든. 그러면 아까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셀 병합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기 레이아웃에 가면 셀 병합이 있거든. 병합 하나로 합치는 거. 오케이. 얘도 합치고 얘도 합치고 이렇게. 근데 제목이 위로 올라갔다. 중간에 와 있지 않고. 요거죠. 요거. 중간, 아래, 위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야, 위에가 있지 말고 중간에 와 있어. 중간에. 그럼 얘가 중간으로 보겠지. 아래, 위. 요거는 가운데, 좌우로 정렬하는 거고, 이거는 위아래 정렬하는 거고, 위아래 정렬하는 거고. 난 위에다 놓을 거야. 그럼 위에다 놓으시면 되고, 중간에 놓기를 원하시면 중간에 놓으실 줄 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지. 책에 보니까는 54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5번. 그 4번 설명이 그거죠? 얘네들을 블럭 잡아서 아까는 위에 있었던 애를 그룹에 가면 그룹이 어디 있어? 레이아웃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맞춤 여기 있잖아. 맞춤 그룹.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이거는 뭐라 그래? 이것도 가운데 맞춤이고 요것도 가운데 맞춤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가운데 맞춤이고 얘는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명칭이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다? 아, 밑에 써 있구나. 5번에 세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오게끔.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설명하는 과정에서 8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죠, 여기. 경계선이 여기는 여유가 많고 여기는 답답하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절히 조절을 해라 이거지. 적절히 조절을 하래. 이 책에서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얘는 제목이라서 가운데 넣었는데, 얘는 가운데 넣지 않았죠. 가운데 넣으면 어떻게 될까? 좀 답답해 보이는 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다 맞췄는데, 요 선 있잖아, 선. 선에 너무 붙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한 칸을 띄워, 스페이스로. 일일이 한 칸씩 띄워. 살짝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시응변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얘네들을 블럭 잡아가지고 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셀 여백이라고 여기 있다. 셀 여백. 맞춤 그룹에 셀 여백이라고 있죠. 그 네모 한 칸을 셀이라 그래. 셀. 자, 표에서 칸 하나씩 칸 하나를 셀이라고 부른다. 셀. 영어로는 CELL 셀이라 칭한다. 그 하나하나 네모를 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세포. 그 셀들이 모이면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셀들을 블럭을 잡았죠. 그렇죠? 셀들을 블럭을 잡고 여기에 표 도구에 가면 디자인 메뉴도 있고 레이아웃 메뉴인데 레이아웃 메뉴에 가니까 맞춤에 셀 여백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클릭했어. 화살표가 있는 걸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또 있겠지. 그러면 보통 없음 좁게 넓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다고? 내가 이렇게 사용자 지정 여백을 설정을 해서 여기 그게 있어요? 보통, 없음, 좁게, 넓게는 있는데 없잖아. 그럼 여기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서 요거지, 요거. 요 왼쪽을 얼마로 해라? 왼쪽. 여기 글자 왼쪽. 얘를 귀찮으면 1을 누르면 1cm가 되는 거예요, 1cm. 미리 보기 눌러보면 좀 떨어졌어. 너무 많이 벌어졌어. 그러면 0.5. 그래서 미리 보기 하면 좀 됐어. 그럼 확인 누르라는 얘기지. 확인 눌러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여백에 가서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서 고치지 말고 고쳐놓고 미리 보기 한번 하고 마음에 들면 그때 오케이 해라 이거지. 근데 책에서 7번 설명에 뭐가 하나 생략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셀 여백에서 사용자 지정 여백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왼쪽 여백을 1cm, 0.5cm 이렇게 지정하세요라는 얘기지. 중간 생략을 해버렸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백은 요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백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좌우 간격은 조절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럭저럭. 근데 이 제목이 조금 뭐랄까? 두꺼우면 좋겠죠. 높이가. 그러면 경계선에다 놓고요. 첫째 줄에 있는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내리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줘야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 제목은 조금 어떻게 해야 돼? 높이가 좀 두툼하면
그리고 홈에 가서 뭐를 해주면 좋을까? 글자를 좀 크게 해도 나쁘진 않겠지. 이거 너무 크면 흉해. 너무 크면 흉하고 적당히 크게 하면 제목으로서 아주 있어 보여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해보니까 표에다 글자를 쓰면 위로 올라가네. 그쵸, 위로 올라가잖아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높이가 높아지니까 알잖아. 그게 이제 55쪽 8번 그림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표도구 디자인 한번 가보실래요? 표도구 디자인. 이 표를 클릭하면 표와 연관된 메뉴가 두 개가 떠요. 디자인 메뉴가 있고 레이아웃 메뉴가 있는데 레이아웃 메뉴는 개별적으로 뭐를 조정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거고 디자인은 전체적인 걸 꾸밀 때 쓰는 건데 요거죠. 요거 붉게 할래? 아니면 검정 테마로 갈래? 스타일이 요런 거 있잖아요. 종류별로 많잖아. 요렇게 할래? 뭐 진하게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글자 색깔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어떨까? 요거는 요거 줄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아, 이것도 너무 진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면 좋은데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여기가 색깔이 지그재그 했었잖아. 이렇게 지그재그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나갈 건지 저렇게 나갈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그게 왼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끌행, 요약행. 요약행은 제일 마지막 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줄. 보통 마지막에 합계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얘는 마지막에 합계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줄을 내용을 쓴 거지. 요약행을 체크하면 안 되지. 여기는. 줄무늬행은 뭐예요? 줄무늬행? 아까 여기 색깔이 글자가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늘어나니까 이 줄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그재그 색깔이 변하죠? 진한색, 맑은색, 진한색, 맑은색 식으로.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진한색, 맑은색 보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냐? 요약행이 아니라 줄무늬를 뺄 거냐? 줄무늬행을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같은 색깔로 들어가지. 첫 번째 열은 칸이라 그랬죠? 첫 번째 칸. 첫 번째 칸에 색깔을 좀 넣어줄 거냐? 마지막 열은 뭐야? 마지막은 오른쪽이 마지막이지. 근데 이건 두 칸이니까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칸이 여러 개가 나오면 줄 따로 줄무늬 행처럼 줄무늬 열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칸이 두 칸밖에 없잖아. 뭐 지그재그로 넣기가 좀 불편하네. 여기 보니까 머리끝 행도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건 나빠 보이진 않네. 알아서. 이게 색깔에 따라서 예, 머리끝 행을 빼면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씨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머리끝 행을 넣으면 첫 줄이 머리끝이니까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달리 나타나겠고 반대식으로. 이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죠? 테두리 선이 없죠. 테두리 선은 여기다 넣어줘야죠. 이거. 모든 테두리. 근데 제가 블럭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까? 그냥 클릭만 하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 클릭한 동네가 얘잖아. 얘. 여기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 블럭을 잡고 여기 보니까 테두리라고 있잖아요.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착 선이 다 들어가지. 테두리를 없음하면 어떻게 돼? 테두리 선이 안 보이니까 얘가 동네가 어디야? 소속이 어디야? 헷갈릴 수는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모든 테두리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다른 색깔로 지정돼 가지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줄이 쳐지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보기 좋겠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줄 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발표를 하는데 자꾸만 시커먼 줄이 막 쫙쫙쫙 가로 세로로 가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기도 해요. 흰색. 어떻게? 여기 보면 검정색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흰색을 넣을까? 어디에 흰색이 있을까? 여기 뭐야, 이거? 요거는 뭐지? 펜색. 요거 요건데, 이건 뭐지? 이게 테두리선 같은데? 요 위에 거는 칠하는 거고, 이렇게 색깔을 글자에 칠하는 거고, 옆에 보면 연필처럼 생긴 가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빨간색을 글자 겉테두리. 이거 잘못 골랐네. 여기 아니네.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써있네. 이걸 못 봤다 또. 주책을 부렸어 제가. 그럼 이건 뭘까? 펜색. 빨간색을 선택하고, 내가 선을 그릴 때 쓰는 거지. 근데 그릴 건 아니잖아. 이미 그려졌잖아. 이거는 색깔을 칠하는 거고, 요거는 아니고, 테두리가 이건데, 테두리 색깔이 없네? 만들어 봐야지, 뭐. 자, 여기 블럭을 잡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여기 표를 클릭을 해야 표 도구가 뜨죠. 그렇죠. 그러면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도 있고 한데, 레이아웃은 여기다가 뭐 위에다 뭐를 넣을 거냐, 이렇게 아니면 아래다 뭘 넣을 거냐, 이런 걸 꾸미는 거고, 디자인에 가면 펜색이 있단 말이에요. 펜색. 그래서 얘를 빨강으로 선택을 하면 빨간색이 선택됐는데 여기다 빨간색을 그릴 건 아니잖아요. 그럼 표 그리기를 다시 누르면 표 그리기가 취소가 돼. 아니면 펜색을 누르자마자 표 그리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ESC키를 누르면 취소가 되죠. 일단은. 그럼 일단 색깔은 빨간색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블럭을 잡고 테두리를 그려 놓자고, 테두리를 이렇게 그리면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다시 펜색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녹색을 선택하고 표 그리기를 취소하고 ESC키나 얘를 눌러주면 취소가 된다 그랬죠? 블럭 잡고 나서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면 녹색 테두리가 그려지겠지. 그렇게 하면 색깔은 돌려지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불편하다라는 거야. 왜? 색깔을 선택하고 나면 왜 꼭 연필이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그렇잖아. 이게 불편하다는 거지. 그냥 펜만 색깔만 바뀌고 나서 표 그리기 명령을 넣어야 표를 그리던 말든 하는데, 펜 색깔을 선택하자마자 왜 지가 펜으로 바뀌냐고. 그러면 꼭 취소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다시 블럭을 잡아서, 블럭 잡고 나서 펜색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펜이 나타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블럭을 잡고 펜색을 선택하고, 그러면 펜색이 빨간색이 지정이 돼 있으면 빨갛게 탁 뭐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틀린 거지. 자, 색깔을 바꾸고 표 그리기 지우고 표 그리기 취소하고 다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면 다 빨갛게 칠해지는 거지, 테두리 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펜색을 검정으로 바꾸고 표 그리기 취소하고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그래도 되네. 지우지 않아도 되네. 보세요. 블럭 잡았죠, 지금요? 블럭 잡았잖아. 펜색을 흰색으로 갔어.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그러면 흰색이 칠해지는 거죠. 흰색 칠해졌잖아요. 다시 펜색에 가서 노랑, 그리고 표 그리기 지우지 말고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그러면 노랑으로 칠해지는 거죠. 굳이 지우진 않아도 되네. 그렇죠? 근데 그게 돌아다니니까 요게 귀찮은 거지. 신경 쓰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57페이지에는 뭐 빨간 테두리를 둘러라 뭐 이런 것도 한 것 같고요. 예.
아래 거 58쪽 한번 해보세요. 58쪽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근데 여긴 제목이 아래로 들어가 있죠? 그냥 우리는 위에다 쓰자고. 자, 그러면 이제 표에 몇 줄인지 몇 칸인지를 파악해야지. 칸은 하나, 둘, 셋, 네 칸이고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고 줄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왜? 탭킨으로 막 줄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칸이 중요한가? 칸, 열. 하나, 둘, 셋, 넷. 넷이죠? 줄은 행은 두 줄을 하던 세 줄 하던 상관없다고. 탭키만 누르면 무조건 줄이 생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구분, 부피, 비율.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가 네 칸을 만들었잖아요. 네 칸을. 칸이 네 개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따 합칠 거거든? 여기 합치고 여기도 합쳐야 되고 여기 총량인가? 그쪽도 합쳐야 되잖아. 그렇죠. 그 이제 나눠서 써야지 뭐. 저기 뭔 글자래? 제곱킬로미터야? 1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부피인데? 그럼 저런 기호가 어디 있어요? 리을 한자키 있네. 여기 리을 한자키 어디 갔다. 여기 이건 3이고 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제곱킬로미터 있잖아. 여기 요거 요렇게 써야지. 리을 눌렀다 띄고 한자키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예. 우리 몇 번은 해봤죠. 그렇죠? 자,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병합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병합을 해야 되겠고 여기는 요렇게 병합을 해야 되겠고 요렇게 얘는 또 요렇게 병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다 세로 가운데를 해주면 좋겠고 가로 가운데 하면 어떨까? 가로 가운데 다 좋은데 문제는 요 숫자야. 숫자. 요 숫자는 오른쪽에 맞춰야 보기 좋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 중에서 0.1, 0.0056, 0.76 이거는 소점 자릿수가 안 맞아. 소점 자릿수에 딱 맞춰서 서로 보기 좋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1351에서 제가 컴마를 찍었잖아요. 컴마를. 이렇게 쉼표를 찍었다고. 알아서 얘가 컴마가 탁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엑셀은 그게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안 돼. 그런데 얘가 지금 오른쪽에 너무 붙어버리니까 왼쪽이 또 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백. 그래서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서 이번에 어떻게 오른쪽을 한 1cm 띄우면 어떻게 될까? 오른쪽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아까는 우리 왼쪽 띄웠잖아요. 여기서 왼쪽을 띄웠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오른쪽을 띄우는 거죠. 여기. 이렇게 블록 잡아서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에 가서 셀 여백을 사용자 지정 넓게 하면 위아래가 넓어졌어. 위아래 좌우로 다. 좁게 그러면 어떻게 돼? 위아래 좌우가 딱딱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넓게 그랬더니 보기 좋아졌어. 널널하니. 근데 오른쪽이 안 맞네. 그러면 셀 여백,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서 오른쪽만 조금 여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 좀 더 넓어졌죠. 그렇죠? 그럼 보기 좋지. 이렇게.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여기야, 여기. 얘가 세로 쓰기처럼 돼 있잖아요. 가로 쓰기가 아니라. 여기 있네, 여기 텍스트 방향. 이거를 엔터를 쳐갖고 이렇게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되게 보기 싫게 나와요. 그러니까 텍스트 방향을 세로, 한 방에 됐는데? 텍스트 방향을 세로형은 좀 달라요. 세로형은 달라요. 세로. 우리말은 세로 쓰기 해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예전에 우리 글들은 세로 쓰기 했었잖아. 그렇죠. 고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책을 본 기억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분단도 좀 높여주면 어떨까? 그럭저럭 보기 좋아졌네. 아까는 제가 여기만 블럭 잡았었거든. 제목란은 안 잡고. 제목란은 좀 높여주면, 너무 높여주면 횡하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제목이니까, 항목의 이름이니까 홈탭에 가서 커져라 좀 커주면 되지. 너무 크면 또 흉해지니까. 예. 그럼 이것도 되겠다. 여기를 좀 좁히고 여기도 좀 좁히면 됐다. 근데 이게 너무 넓어. 비율하고 너무 넓어. 글자 크기가 너무 크면 흉해질 수는 있어요. 여백 너비도 왼쪽 오른쪽이 좀 여유 있게 좀 비슷해 보여야 좋아. 어디는 많이 넓고 어디는 많이 좁으면 보기 싫거든요.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면 돼.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아 그러면 그게 끝이지 뭐. 자, 아까는 얘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높이가 낮았는데 우리 여백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좁게 돼 있었잖아. 좁게. 근데 이거를 넓게 했었잖아. 넓게. 이렇게 해도 될 거냐? 요 끝에 보면 끝에 표를 클릭하면 제일 아래쪽에 여기 있어요. 요거 점점점 자리 밑에 보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거를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 전체가 높아졌죠. 잘못해서 여기서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절하면 얘만 바뀌어. 요럴 때 그게 어디냐면 8군데 점 포인트 조절점 거기서 놓고 이렇게 내리면 전체 높이가 여기에 맞춰지면서 알아서 짜라락 높이가 바뀌지. 그런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요 중간에 있는 점점점이 아니라 그 옆면에 가서 요렇게 바뀔 때 요렇게 하고 막 내렸더니 자기만 바뀌는 거지. 자기만. 아래 한글도 그래요. 한글 2010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셀 여백을 굳이 안 해도 적절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높이는 그렇게 하지만 이 너비가 오른쪽 벽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사용자 지정 여백을 들어가서 오른쪽을 조금 뭐 0.5 아니면 1cm 이렇게 주면 오른쪽이 좀 벌어졌으니까 왼쪽은 또 좀 여유가 있고 보기 좋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디자인에 오시면 뭐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머리클행, 줄무늬행, 줄무늬행을 뺄 건지 넣을 건지. 줄무늬행이 들어갈 의미가 없겠죠. 줄무늬행은 어떠면 좋을까? 회원 명부가 20명이야, 20명 회원이. 그러면 지그재그로 색깔이 들어가면 구별하기가 좀 수월해요. 얘도 바닷물, 빙설, 지하수, 호수, 하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그재그로 하니까 좀 보기는 좋은데 많지가 않잖아, 양이. 그러니까 굳이 뭐 줄무늬행을 안 넣어도 보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머리크랭을 넣을 거냐? 색깔을 달리 할 거냐? 똑같은 색깔로 갈 거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열이죠. 마지막 요약행. 여기. 아까는 요약행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근데 얘는 마지막 줄이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행을 눌러주니까 색깔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포인트가 좋지, 보기가. 표는 어떤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얘네들의 숫자를 여기다 더해라 이런 기능이 아니거든. 그냥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 나온 거를 내가 입력을 하는 거지. 엑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럼 합계가 들어가는데 그럼 이 표를 엑셀로 만들 수는 없을까? 엑셀에 있는 표를 불러올 수는 없을까? 가능은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엑셀을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는 헷갈릴 수는 있겠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목만 4월 여기다 4월달 달력을 만들려고 그래요. 4월달 달력은 월요일이 일일이 월요일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걸 한번 만들까? 그러면 몇 줄이 필요할까? 칸은 7칸이죠. 국제적인 표기법에 따라서 일요일을 먼저 시작을 하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7칸이고 줄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주인데 앞에 월, 화, 수, 목, 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6줄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삽입에 가서 표. 그랬더니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클릭했더니 막 지금 만들어져 이렇게 막. 이거로 갈 건지 아니면 표를 삽입 버튼 눌러서 아까처럼 메뉴가 나와서 여기서 할 건지. 아까랑 좀 다르죠. 그렇죠? 아까는 이 슬라이드 자체가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해서 여기는 표를 클릭해서 이게 나온 건데 이번엔 제목 및 내용이 아니라 제목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삽입해 가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7칸 만들어서 6줄 만들어서 표를 이렇게 만들 건지 이렇게 만들 건지 그냥 아니면은 아까 그 대화상자 나오듯이 표 삽입 점점점 눌러가지고 여기도 있다. 엑셀로 만드는 것도 있네. 이게 엑셀 화면인데 엑셀 안 배웠으니 뭐 더 헷갈리지 뭐. 그쵸? 다시 표에 들어가면 표 삽입 점점점. 그래서 칸이죠. 칸 7칸. 줄은 몇 줄 아까? 6줄. 확인. 뭐 일, 월, 이게 달력 완성한 거 아니에요? 예쁘게 만드셔야죠. 진짜 화려하게.
이렇게 너비도 좀 더 넓혀주시고 꽉 차게끔. 지그재그로 넣을까? 지그재그로 넣는 게 보기 좋으려나요? 줄무늬형이 필요하려나? 머리크래? 이게 날래나? 어떻게 또 안 이쁘네? 안 이뻐. 저번에 우리 도형 만들 때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도형을 크게 작게 줄이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그게 귀퉁이로 가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오른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돼? 좌우로 펼쳐진다 그랬잖아. 중앙에서부터. 그러면 휙하니 늘어나겠지. 저는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엉켜가지고 안 되니까 저는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별도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너비가 넓어졌고,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아래줄에 있는 거, 아래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얘를 쭉 내리면 높아졌잖아. 대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얘는 굳이 높을 필요 없죠. 요 위에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높이를 조절하면 높아졌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달력을 보니까 여기가, 잠깐만. 여기는 색깔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색깔. 줄무늬행? 줄무늬행은 의미가 없고, 머리크랭? 여기는 무슨 색깔? 숫자가 빨간색. 그러니까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빨간 거로 선택을 해야 되고, 이쪽에는 글자 색깔을 파랗게 넣어야 되고, 그렇죠? 파랗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율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율이 있으면 거기도 빨갛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했어? 아까 여기. 거기를 빨갛게 칠했죠? 디자인에 가서 음영을 빨갛게 칠하면 얘는 빨갛게 되고, 토요일날은 음영을, 글자 색깔이라는 음영을 파랗게 칠하면 짙은 파랑이나 파랑 선택하면 이렇게 여기가 또 변하잖아. 그렇죠? 여기는 블럭을 잡아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글자 색깔은 별도로 블럭 잡아서 흰색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뭘까? 좀 크게 하고 좀 굵게 하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색깔을 뺄까? 음영 색깔을 흰색으로 넣어주면 깨끗하게 됐네, 뭐. 테두리 선이 없네. 테두리 선이 없어도 대략 달력으로서의 값어치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블럭 잡았죠? 테두리 선을 클릭했더니 까만 게 확 들어갔죠? 그러면 펜색에 들어가서 빨간 거 선택하고 테두리 화살표 누르지 말고 그냥 이 테두리 얘를 누르면 다시 빨간색 되고. 빨간색 너무 흉하다. 그러면 펜색에 가서 녹색 선택하고 테두리 누르면 녹색으로 칠해지고. 이런 식으로. 펜색을 흰색으로 바꿔서 테두리 누르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흰색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요 숫자도 좀 더 크게, 좀 더 진하게
좀 크게. 그럼 숫자가 좀 크게 보이네. 그렇죠? 달력으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럭저럭 괜찮아. 너무 크게 했더니 너무 진하게 했나? 보기 싫은 것도 있네. 좀 작게 해볼까? 작은 것보다는 글꼴을 바꾸면 어떨까? 글꼴, 견고딕 이런 거 있다. 견고딕. 여기 날짜, 숫자들 블럭 잡아서 여기 보면 글꼴들 있잖아요. 견고딕 이런 거 있죠. 그렇죠? HY 강. 강은 되게 날씬해 보인다. 견고딕은 넙디리안데 HY 강. 그것도 약간 얇은 거, 굵은 거 있으니까. 궁서. 궁서도 약간 넙디리예요. 그 다음에 수평선도 넓고요. 그럼 막 답답해 보일 것 같아. 아까 여기 강 좋다. 숫자가 날씬하게 보이는 것 같아. 약간 갸름하니. 왜냐면 글꼴 하나 잘못 선택하면 안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2019 한 칸 띄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아까 보니까 4.1 되게 크던데? 4.1 컸잖아. 아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2019 한 칸 띄고 4 띄고 한 칸 띄고 에이프릴 쓰고 4.1 크게 하면 되지 뭐. 커져라 그러면 되지. 근데 4자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어요. 적절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나 프린트 해가지고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막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만들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가족이 그거 나 인쇄해줘요. 이름은 내가 잘 만든 건데 그게 뭐야? 에이, 이름은 못 만든 거야. 그렇잖아. 오 진짜 멋있네요. 근데 그거 하나 해주면 안 돼? 복사해줘. 뭐 이름은 내가 잘했구나 이런 거지. 그게 반응이지 뭐. 자, 6대 온실가스라는 거 있죠?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밑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약속이라는 거 있죠? 얘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표는 많이 만들어 봐야 돼, 많이. 근데 이력서를 만드는 건 아니야. 파워포인트는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지, 막 많은 양을 뭐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런 거 만드는 표는 아니에요.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 표지. 자, 지금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6대 온실가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너비가 아까 어땠냐면은 너비가 동일했단 말이야. 여기 너비하고 이 너비하고 이 너비하고 이 너비하고 다 동일하다 보니까 여기는 글자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얘는 글자가 막 구구절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천상 온실가스를 좀 좁히고 여기 GWP라고 하는 데도 좀 좁히고 얘도 이렇게 좀 좁히면 얘가 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글자를 쓰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적절히 조절하셔야 돼. 이건 적절히 조절하셔야지 뭐. 그 높이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높이는 이렇게 바짝 붙어있던 애인데 좀 널널하게 우리가 늘려준 것 뿐이지 뭐. 근데 여기 있는 표를 보세요. 이게 머리글행이 들어가야 되는 애인지 줄무늬행이 들어가야 되는 애인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데 줄무늬행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온실가스라는 이 표에 있는 요 칸하고 여기 항목하고 다르죠. 여기만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약간 올툴물툴하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만 효과에 가서 셀 입체 효과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 얘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렇지? 여기도 들어가 있구나. 여기도 들어가 있네. 그렇지? 아니면 다 주면 어떨까? 다 주면. 다 블럭을 잡아서 효과를 이렇게 주면 어떨까? 이렇게. 아까 없었는데
효과 이렇게 주면은 효과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줄에 있는 애, 얘는 글자 색깔이 다르죠? 글자 색깔은 홈에서만 하는 거예요, 글자는. 글자와 연관된 메뉴는 다 홈에서 하얀색, 그럼 하얀색이 되는 거고, 진하게, 그럼 진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배경 색깔이 다르죠? 배경 색깔. 그거는 여기 있는 음영에 가서 색깔을 칠하면 되지. 이렇게 색깔을 검정색으로 칠하면 검정 바탕에 흰 글씨가 되겠지.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이 동네는 뒤에가 뭐가 촘촘 베낀 것처럼 보이는데 그림이 이거 여기 여기는 음영에 가면 질감이라고 있단 말이야. 질감 중에 요거 있다. 요거 화강암 흰색 대리석, 녹색 대리석, 물방울 이런 문양이 있으니까 그런 물방울 중에 여기 화강암을 선택했더니 고기가 이렇게 칠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두리 선이 들어가면 좋을까? 테두리 선이? 이 테두리가 들어가면 좋을까? 테두리 의미가 없는데? 얘가 음영으로 막 효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테두리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실천 작성만 글자가 큰 거죠? 이 실천 작성만 글자 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하나 둘 셋 하면 선택이 돼요. 트리플 클릭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손이 막 떨리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똑똑똑 녹화하듯이 똑똑똑 하면 되는데 막 빠르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엉뚱하게 효과가 나타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녹화하듯이 똑똑똑 똑똑똑 이건 아니고 똑똑똑 이것도 아니고 그냥 똑똑똑 마우스로 하나 둘 셋 딱딱딱 트리플 클릭을 해주면 블록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는 보세요. 얘가 없었죠. 아까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 어떻게 해서 잠깐만 삭제. 줄 삭제. 여기에 아까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표가 분리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한 세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얘가 제목이라고 쓰고 여기 내용을 쓰면 이거 틀린 거는 아닌데 얘랑 같이 한 몸으로 엮으려니까 얘를 블럭을 잡고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드래그를 해도 되고 똑똑똑 해서 블럭을 잡아도 되고 잘라내기. 그 다음에 표 이거 제목은 지워버리고 이 표 위에다가 만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다 붙여넣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 붙여넣기.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냥 껴들어가잖아. 안 되지. 그럼 뭐를 해야 돼? 위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 넣고 위에다 뭘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야지. 한 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병합하면 되지. 병합. 그러면 제목줄이 하나가 더 생긴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던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이제 이거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자는 거잖아.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블럭을 잡아서 이때 디자인에 오시면 머리크랭을 넣을 건지 줄무늬행을 넣을 건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줄 색깔이 하나 다르네. 여기 줄 색깔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줄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검정이 보이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위아래가 줄이 들어가 있죠? 사이에. 여기는 흰색이고, 흰색이 이제 없는 건지. 요 줄의 위아래 사이에만 가로줄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을 편색을 검정으로 놓고 뭐를 넣어주면 좋을까? 안쪽 테두리만 넣을까? 가로 안쪽 테두리만 넣을까? 이렇게 가로 안쪽. 사이사이 가로 안쪽.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파란색이잖아요. 여기 밑에 파란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파란색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그럼 아래쪽에 파란색 들어가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도 그렇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 도형 자체는, 이 표 자체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보니까는 여기 효과, 음영이 아니라 효과의 그림자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나?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뿜어내듯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것 같아. 이건가? 이 그림자인가? 이 그림자인가? 요 그림자인가?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막 분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림자가 효과에 가면 그림자라고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거는 밋밋하지만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거는 위쪽으로만 가는 거고, 이거는 오른쪽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림자를 한번 넣어본 거지, 이렇게. 글자? 네. 일하고 번호 쓰고 실내원도 적절한 유지 썼는데 글자. 자, 잠깐만요. 복사 눌러서 메모장. 이게 숫자에 글자가 붙어 있거든요. 숫자. 숫자 1, 2, 3, 4의 글자가 붙어 네. 있어요. 요거 1, 2, 3, 4? 네. 그게 실내 온도의 적절한 유지가 1에 붙어 우리는 다 칸을 안 만들어서. 줄이,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 때는 1, 2, 3, 4 숫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떠 있는 게 아니라 줄은 다 있는 거지. 8줄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제목줄까지 포함 9줄이죠. 제목줄까지 포함 9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삽입에 가서 표를 만들 때 9줄을 만들어야지. 행이 9개야. 얘가 9개고, 칸은 2칸이죠. 그렇죠? 2칸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리고 경계선은 좀 좁혀가지고, 여기다 1, 2, 3, 이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칸이 안 보여서 칸을 안 만들어서 글자에 숫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1, 한 칸 띄우고 실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못 쪼개. 못 쪼개. 쪼갤 수가 없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쓸까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만약 이렇게 썼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쪼개면 어떻게 될까? 얘를 쪼개면 얘를 연필로 표 그리기로 이렇게 하면 쪼개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일로 와야 되잖아. 그 마우스로 블럭 잡아가지고 마우스로 블럭을 잡을 때 요렇게 잡으면 안 돼. G자까지 딱 와야 돼. G자. 요렇게까지 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요렇게 잡아야 돼. 요렇게. 그때 마우스로 얘를 끌고 요렇게 오면 일로 슉 와요. 얘를 마우스로 끌었잖아, 이렇게. 그런데 용자 뒤에 뭐가 한 칸이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지금. 요거는 맞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을 때 마우스를 끌고 오면,
줄이 한 줄이 생겨요. 빈줄이. 안 되게. 빈줄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블럭을 딱 글자까지만 맞춰가지고 당기면 딱 맞게 들어와. 그때 뒤에서부터 앞으로 잡아도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어요. 그 만약에 이렇게 빈줄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 또 줄이 지워지겠지.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냐면, 칸을 안 만들었을 경우는 예, 칸을 안 만들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왼쪽에다가 칸을 하나 집어넣으면 왼쪽에 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1, 2, 3, 4, 5, 6, 7, 8 쓰고 얘를 이렇게 줄이고 요 글자를 일일이 다 지워야지. 만약에 저 줄을 안 맞는 상태에서 글자하고 아까처럼 맨 처음처럼 붙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잠깐만요. 이게 안 되길래 지금 정답 나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빠르대. 내가 물어보려고 이거 글씨만은 안 당겨지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칸을 하나 넣었잖아. 이렇게요. 그리고 경계선을 줄이고 이 두 개는 합하고 여기다가 키보드로 1, 2, 3, 4, 5, 6, 7, 8 썼잖아. 왼손으로 숫자를 찾아 쓰고 오른손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렀단 말이야.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해서는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는 딜리트로 하나, 둘, 내려가서 하나, 둘. 이게 오락기 두들기던 그 솜씨나 이런 숙달된 뭐가 아니면 그냥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일부러 삭제하고 넣고 해가지고 키보드로 막 편집하고 하는 거를 나름 해봤거든요. 파워포인트, 뭐 엑셀, 한글 다 통틀어서 막 이런 연습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 저보고 지금 처음 파워포인트를 배우는데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야. 아마 저도. 그림을 그림 넣는 거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자, 이 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표 안에 음영을 표 배경에 들어가서 뭘 하라는 거잖아요. 표 배경. 근데 이때 모르고 이 배경, 테마색 배경을 색깔을 칠하면 어떻게 돼요? 표 배경 그림이 사라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음영은 반드시 채우기 없음을 해야 되고, 음영 화살표 눌러서 표 배경에 가서 아무것도 아까 없었다 그랬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음영, 표 배경, 밑에 그림.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무궁화 그림이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 그림을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아, 왜 하필 이 그림이래 또. 배고픈데. 다시. 이것도 케이크인데, 케이크 낫겠다.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을 막 색깔을 좀 진하게, 어둡게, 밝게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 찾아보니까 없어요. 있는데 못 찾는 건지 바보스럽게. 해보니까 없어. 그게 너무 진하잖아. 이 딸기 그림이 너무 진해서 검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고 다 빨간 거면 글자 색깔을 다 하얗게 하면 좋은데 어디는 또 하얗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잘 만들어 와야지. 선생님 그림 넣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림 넣는 거요? 네. 자, 다시 보세요. 표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 표가 어디 있어요? 얘가 표잖아. 여기가 표잖아. 그렇죠. 안에가. 그렇죠. 그 음영에 가서 표 배경에 가서 색깔을 선택하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색깔을 집어넣으면 거기만 들어가요. 근데 표라고 말하는 애는 여기만 블럭 잡는다고 표가 아니라 이 전체가 표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해놓고
음영에 가서 표 배경에 가시면 먼저 색깔을 한번 누르지 마시고 갖다 대보시라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나?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D 드라이브에 우리 거기에 파워포인트 2010 예제 파일에 실습 파일에 가면 튤립이 하나 있걸랑. 얘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들어온다고 이렇게. 표는 블럭을 굳이 안 잡아도 표예요. 표 안에만 클릭해놔도 표라고.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까탈스러워요. 차트거든요, 차트. 근데 이 차트를 하려면 표도 잘 알아야 돼. 다음 시간에 차트 만날 거예요. 알아치겠죠? 수고하셨습니다.